이제 14강입니다. 성도들이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7가지 방법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준비한 PPT를 먼저 보고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이 변해도 이제 효과 높은 7가지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효과 높은 7가지 부여 방법인데요. 이건 제가 마치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가 아닌 리더가 되라. 자, 보스는 공포를 조성하지만 리더는 자신감을 키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자, 보스는 누구를 탓할지 결정을 하지만 리더는 실수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죠. 제가 부디 이런 용어들은 깊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스는 자신에게만, 보스는 그렇잖아요. 항상. 제가 이게 군대에서 이 지휘관들을 모시고 있으면 전부 다 자기 집중적입니다. 근데 리더는 팀에 관심이 있다. 팀에 관심이 있다. 아까도 김영경 얘기를 했지만 참 그 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화이팅을 외치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면서 팀들을 격려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봤죠. 자, 보스는 일을 힘들게 만들지만 지시하고 명령하고 나무라고 그런 거죠. 근데 리더는 일을 흥미롭게 만든다는 거죠. 흥미롭게 만든다. 자, 그 다음에요. 보스는 다 아는 체 한다는 거죠. 다 아는 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더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고요. 자, 결과가 아닌 원인이더라. 원인이더라는 거죠.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리는 모든 결정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내리는 모든 걸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겠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길 상상하지 말고 어떻게 일을 벌릴 것인가 생각을 해라. 참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리더들이 참 이러면 좋겠죠. 뭘 좀 몇 개 놓으면 그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자, 남들에게 자신이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 보도록 해라. 이제 이런 거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 청취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들어준다는 거죠. 들어준다는 거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당신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를 동기를 부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려면 듣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기를 부여하려면 상대가 귀를 기울여 주는 거죠. 근데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동기를 부여해 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는 먼저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그렇죠.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제가 앞서서 얘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하죠. 자, 네 번째입니다. 솔선수범하라. 그리고 자신이 자기가 바라는 게 있으면 먼저 그런 자신이 되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먼저 해보여야 남들도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질 때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남들에게 바라는 바를 행동에 옮겨야 남을 고무시킬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남들에게 배워라. 이건 이런 얘기는 우리 수업에 들었습니다. 자, 자신에게 동기 부여해 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최고 방식이라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한 영감을 점화하는 범을 배우는 게 에너지를 부어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하고. 자, 여섯 번째입니다. 동기 부여하는 원천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자, 사람으로부터 동기가 발생하며,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동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통제하여 동기 부여할 수 없음을
훌륭한 리더들은 잘 안다는 거죠. 이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 관리가 아닌 합의를 관리해야, 합의, 그렇죠? 네, 합의를 관리해야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동기부여하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관리가 아닌, 관리를 하게 되면 아까 앞에도 얘기했듯이 명령하고 지시하고 막 타치하고 이런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7번째. 사람 말고 합의를 관리하라는 거죠. 예, 합의를 관리하라. 예. 대화가 많으면 만사가 형통하다. 대화가 많으면 이제 이런 말이죠. 자, 깨인 리더들은 인정이 있고 항상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해하려고 한다. 예, 이제 이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렇죠? 이 합의, 이 합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합의는 바로 협상학입니다. 협상학. 제가 협상학 14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협상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깨인 리더들의 목표, 열린 사람들의 리더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로 합의를 하는 것이랍니다. 합의. 야, 나와 같이 함께 일하자 이것이 아니고 내가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합의를 잘 다루고 잘 다루었으면 그 합의에만 집중하는 거죠. 합의 본 것에만 집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인과 성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상 더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합의한 것이 계속 지켜지기가 힘들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 탁자에 마주 앉아 우호인 방식으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합의를 해서 합의가 깨졌다든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그걸 가지고 계속 실험하고 그것을 완성하려고 하고 그것을 성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호적인 마주 앉아서 우호인 방식으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안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안을 모색을 하자 이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19 시대 전 세계에서 새롭게 떠오른 사업은 무엇이냐? 언택트 시대지요. 언택트 시대. 불확실성을 돌파할 신개념 사업. 지난 50여 년간 코트라는 중수, 그래서 이 코트라에서 했던 것을 제가 이제 코트라에서 영문으로 올려놓은 걸 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2021년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전 세계 새롭게 떠오른 사업, 언택트 시대 불확실함을 돌파할 사업은 무엇인가? 자, 요건데요. 자, 혁신사회라는 겁니다. 이노베이션 소사이어티. 그래서 위생사회. 하이지네 소사이어티인데요. 전염병 조치를 위생사업.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사업에 현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타이페이 템팔이라는 건데 우표 크기 100원 동전기 3개월 스마트 체험 배치 이렇게 몸에 붙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많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조치 위생사업 중에 손대지 않아도 척척 비접촉 제품, 이 도쿄에서 이제 이런 마스크 상태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바이탈 피치라 해가지고 의료 간병 파나소닉 동경에서 이제 만든 건데요. 이 침대 매트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센서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시티 바이오미 테크에서 한 건데요. 해초를 이용해 가지고 댕이 물질이나 유해가스 공기 전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 X 시대 새로운 방역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방역기 이게 이제 최첨단 여과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도요. 지플라인에서 원스톱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물건을 배달해주고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게끔 하고 이미 아마존은 미국에서 드론으로 운송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까지 드론이 딱 갖다 줍니다. 그리고 드론이 집에 사람이 없으면 문을 열어서 물건을 이제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에어백.
이게 이제 각종 사고에 대한 애법도 이제 신사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빌 게이츠 자선 프로젝트 아시죠? 네. AD 주사기 뭐 이런 거요. 지금 우리 한국 그 코로나 주사기가 전 세계에 엄청난 팔리고 있듯이 바로 이제 그러한 주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로 염정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로봇 잘 아시죠? 로봇 주행 로봇이 뭐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회.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선수 내가 이제 직접 발굴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탄불의 시향인데 각종 이제 뭐 스카우터, 영상 전문가, 축구 선수, 축구 클럽 에이전트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선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테스팅을 하고 픽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AI가 다 해준다는 거죠. 자, 이런 사회도 이제 올 거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콕을 많이 합니다. 집콕, 방콕, 집콕. 이제 이런 데에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어떻게 운동할 수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집에서 저거 할 때 생일이라든 임신이라든 당뇨병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체크해서 컴퓨터 앞에서 늘 이제 업무를 추진하고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언제든지 온라인 시력 검사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수면 중에 예, 수면 중에 뭐 이렇게 누웠다 잤다 저리 잤다 뭐 코들코들 가지고 여러 가지 수면 중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계를 차고 자는 겁니다. 이렇게 시계를 차고 그 시계에서 심장 박동 뭐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스마트워치죠. 심박, 심전도, 수면 무음 감지, 심박수 센서, 혈액내 산도 측정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바로 병원으로 통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웨라벨 경제활성화는 이제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집에서 각종의 키트를 통해서 이제 하는 사업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이제 아시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핑크퐁 이런 거 유튜브 뭐 아이들 나라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마트팜 이제 마닐라에서 한 건데요. TV 스마트폰 말고 집에서 여과할 이런 거 자꾸 생기니까 씨앗 비료 코코넛 껍질 화분 이런 것을 통해서 집에서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거죠. 한국은 이미 뭐 이런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집에서 상추도 심어 먹고 뭐 깻잎도 키우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음식 문화. 그다음에 이제 집 밖에서 집 아니면 집 밖에서 이런 그 VR 360도 VR을 통해서 생활하면서 공간을 체험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요즘은 뭐 가상 유튜버 아시죠? 가상 유튜버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라우드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장을 지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나눠가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이제 요즘 뭐 관람이 안 되니까 온라인 박물관, 온라인 공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유통입니다. 유통. 그래서 전 세계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신선한 농산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꽃배달하듯이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해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에서 이제 플랫폼으로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집 앞에까지 1:1 맞춤으로 해서 집 앞에까지 다 배달해 주는 거예요. 이제 뭐, 펜코노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식 문화, 뭐, 이제 와인이라든지 뭐, 이제 필요한 주류들, 이제 이런 것도 새로운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과일과 야채로 만든 프리미엄 생수, 이런 것도 이제 새로운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재미난 게 있습니다. 홍콩은 땅이 좁잖아요. 그렇게 장래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골 다이아몬드를 해가지고 아주 유골을 이렇게요. 유골 다이아몬드 제작하는 사업, 유골 일부를 매장하고 일부를 다이아몬드 원료로 사용해서 다이아몬드 장을 시켜주고 이런 데도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37,000불 뭐 이렇게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유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힌두교에 사는 지고. 자, 그린 혁명입니다. 그린. 자연에서 자연으로 이제 집에서 쓰는 용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사업의 신세대 사업으로 드는 거고요. 아픈 지구 살리는 생물 고분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또 되었고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채소 여러분 이제 콘크리트 물 대신 이산화 주입을 해서 수자원을 보존하고 이산화 배출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이 드는데 벽돌도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이제 신개념의 이제 거고요. 밀레니엄 사례는 비건 비즈니스 여기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아그리테크라는 데에서는 사막 한가운데서 지금 한국 두바이에서 한국 농사 짓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두바이에서 한국 지금 농사를 8만 평 벼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자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과 친해지는 이제 이런 거죠. 스마트팜. 앞으로 이제 농업이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 이제 모두 농사를 다 짓는 거죠. 앞으로 이제 사람이 지어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 사회는 위생 사회, 안전 사회, 투명 사회가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고, 치과 사회는 웰빙 치쿡 라이프, 그다음에 키트 전성 시대, 그다음에 유통형 비추얼 커넥터, 강력한 유통, 새로운 창조, 그린 혁명, 순환 사회, 이제 이러한 식으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업종들이 팬데믹 이후에 신사업으로 등장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좀 보겠습니다. 자, 10대 2021년 누구나 챙겨야 할 10대 사업 트렌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 읽어봐도 될 것 같고요. 재택근무,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이제 재택근무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공간 재구성, 적절한 사무장비, 정신건강 지원,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제공돼야 된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서 데이터, 각종 데이터는 이제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분석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에 투자도 이제 앞으로 엄청 이제 투자를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크라우드 시대잖아요. 크라우드. 그 다음에 사업 모델 혁신,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성장하게 될 사업 모델이 이제 중요해지고요. 오토메이션, 자동화. 앞으로 이제 뭐 자동차도 전부 다 독일 같은 경우는 2030년 이후에는 이제 휘발유차, 경유차는 이제 없어지잖아요. 이제 한국도 역시 지금 주행 자동차 지금 뭐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탈중앙금융. 지금 한국에 5대 금융이 있잖아요. 5대 금융이 작년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서 선두였습니다. 근데 요즘 혹시 여러분 카카오뱅크 들어보셨나요? 네. 카카오뱅크가 이 한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 됐습니다. 제일 큰 은행. 그리고 거기 이제 대표이사가 윤호영인데요. 재산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이사 카카오의 지분이죠. 지분이 이재용 회장보다 많아졌습니다. 이재용 회장보다. 그렇게 이제 탈중앙금융, 이제 그 중앙금융에서 벗어난 이러한 그 카카오라든지 페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신사업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얘기했는 가상 인터페이스,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는 글로벌에서 이제 로컬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글로벌 비즈니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로컬형 비즈니스가 이제 성장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8번째는 목적과 의미가 있는 포플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의 목적과 의미를 더하는 경향이 굉장히 이제 중요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전문가 그룹들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전문가 그룹들이요. 자,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있는 그
지속 가능성 있는 기업. 앞으로 기업들이 성장할 때 고객들이 지속 가능성 있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도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강의 두 번째 시간에 했던 ESG, 여기도 이렇게 했는데요. 지속 가능 이전보다 탄소, 물 부족적과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ESG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은 이제 고객의 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발표했죠. 전 세계 환경위원회에서요. 지구가 2030년도면 2035, 50년인가 뭐 그랬는데 2030년도보다 더 땡겨진다는 거죠. 지구가 1.5도가 더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온갖 곳에서 막 비가 막 떨어지고 어젠가 그제 일본에 갑자기 한 동네에 갑자기 1000mm 비가 쏟아졌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셜, 사회를, 매니지먼트, 이제 앞으로 얘기했던 이런 인플루언서들, 이제 미디어, 이런 걸 다 벗어나가지고, 스톨리언스라든지 막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앞으로 대화를 주도해 가면서 이런 영역들이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사업성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료들은, 끝나고 카톡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로 14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바꾸고요. 자, 14강의 성도들이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7가지. 7가지. 예. 여기는 8가지 되던데 맥도날드 것은 그냥 덤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가지 중에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얘기했지만 자, 기업의 최고 가치는 제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고객입니다. 예, 고객을 전제하에서 이제 하는 건데요. 자, 상품의 가치를 팔아라는 거죠. 상품. 예, 상품의 가치를 팔아라. 이전의 기업들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 온갖 홍보와 온갖 광고를 통해서 상품을 팔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상품의 가치를 팔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이제 염려하는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시내에 갔다 오면서도 30년 전에 보았던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을 또 보았어요. 이 큰 종이 널판지에다가요. 빨간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들고, 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대단하다 그랬어요. 아직도 이런 분이 있구나. 이야. 자, 우리 김상선 목사님,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오디오 켜시고요. 자, 전부 오디오 켜시고.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전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효과적이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노상춘 선교사님. 네, 저도 이제 아침에 6시에 저희가 새벽 예배 드리는데 6시 반에 끝나거든요. 끝나면 바로 나가서
저도 현수막 들고 있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It's okay. 그리고 오늘도 당신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의 말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질문한 이유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소리제스터 외치지. 방금 우리 노상춘 목사님이 얘기한 거기에 어떻게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근데 여기는 어떻게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외치고 소리만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하지. 예수 천국. 어떻게 예수 천국? 왜 예수 안 믿은 불신 지옥? 그러면 본인이 지나가는 안 믿는 사람들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참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우리 백남천 목사님. 이제 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어떠한 방도로 하든 전도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예수 천국, 불신족에서 예수 믿는 분들은 그동안에 복음을 들었고, 또 주변 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때가 된 분들은 분명히 예수 믿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상세하게 이제 증거를 하는 편이죠. 증거해서 이제 저 주변으로 오게 되면은 그분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영접까지 갈 수 있도록 따라서가 좀 많이 이제 해주는 편이에요. 왜 믿어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네. 백열한 목사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들이 이 전도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믿고 마음에 불이 생긴 사람들이 여기저기 전도단체에 가서 자기 스스로 배우고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를 퍼뜨리는 어떤 전도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과 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전도하라고 하는 말은 간간히 하겠지만 전도보다는 지금의 교회가 그냥 기존 교회, 기존 신자를 이렇게 붙들어 놓기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도전을 받은 사람은 이제 딴 데 가서 전도 훈련을 받는 거죠. 뭐 인터넷에서 뜨는 거, 뭐 무슨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홍보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그래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는 관계다.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과 신뢰 관계가 형성됐을 때 복음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혀 관계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전도 방법을 자꾸 적극적으로 할 때 성도들이 다른 데 가서 그냥 이렇게 간헐적으로 자기가 배운 걸 막 생각 없이 전하는 이런 것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석준 선교사님, 이주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 방법에 있어서 이게 충격적이고 혐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부정적인 그 보도들과 사건들을 계속 보고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좀 오히려 더 형편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희도 매주 전도를 나가긴 하는데 이런 그 모습을 봤을 때 제 스스로도 사실은 좀 어렵게 느끼거든요. 그러나 아까 뭐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뭐 소수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거는 추천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충격적인 그런 복음 전도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수천 목사님.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뭐 이러한 전도 방법이 많이들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방법으로는 불신자들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매주 여기 전도팀하고 장날에 나가서 이제 사거리에서 찬양을 하고 또 전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열심인 분들은 그렇게 마이크 들고 시장 바닥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전도를 하지만은 지금 이런 방법보다는 저들을 섬기면서 또 이렇게 과거에 우리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갔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이제 이렇게 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타 들고 아니면 색소폰 또 따라서 거기 이 톱으로 하모니카로 이렇게 연주하고 중간중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찬양으로. 그럴 때에 예비된 영혼들이 또 아니면은 믿다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의 마음에 그들이 정말 예수 꼭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성령께서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최종원 목사님. 예. 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게 이게 전도라기보다 어떤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는 분위기를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전략은 제자 사역이고 또 관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사역 관계 전도하는데 또 그 분위기를 일으키는 데에서는 조금 분위기는 일으키는데 지금 워낙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러면은 좀 조심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광희 목사님.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조끼에다 옷 위에 조끼에다 꼭 그렇게 써가지고 그 서울 시내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그 친구가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다른 신학생들은 전도할 생각도 안 하는데 이 친구는 특별하게 그리고 옷 그 조끼 빨간 조끼 앞뒤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 다니는 친구를 보면서 야 참 열심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시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세상의 최고의 가치잖아요. 최고의 가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된 가치로서의 우리가 전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상품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품도 그래서 여기 이제 상품의 가치를 팔으라고 그랬는데요. 혹시 교회 안에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자동차 영업하는 분들 보면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사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렇습니다. 이 차는 이렇습니다. 이 차는 안전사고에 좋습니다. 이 차는 무엇이 좋습니다. 이 차는 뭐 에어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브레이크가 잘 됩니다. 이 차는 운전대가 전부 다 차 자랑하는데 차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차를 팔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여러 번 차를 바꿔서 사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제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돌려보냈는데요. 제가 그런 가운데 한 영업사원을 만났는데 그 친구는 차의 속성, 차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사장님,
이장님, 이 차를 사시면 품위 유지하는데, 이 차를 사시면 안전한데, 이 차를 사시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차를 홍보할 때, 이제 판매를 할 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여러 대 이렇게 차를 사준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가치를 판다는 거죠. 가치를. 가치를 판다는 거죠. 사게끔 하는 거죠. 소비자로 하여금. 그래서 요즘은 이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 제품의 가치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마케팅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혹시 TV에서 LG 광고하는 거 보시나요? LG. 자, LG 광고하는 모습을 좀 볼 것입니다. 그런데 LG 광고를 하는데 LG TV가 안 보여요. 나중에 나타납니다. LG 에어컨을 선전하는데 바다가 보이고 에어컨은 나중에 나와요. 또 LG 냉장고를 선정하는데 뭐 엄청난 이 집에 저기가 나오면서 냉장고는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있어야 할 공간의 가치를 먼저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공간에 사니까, 이런 데서 사니까, 이런 게 필요하고 것을 이 가치를 먼저 전달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상품을 파는 것보다 가치를 팔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를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 우리 이런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상품을 잘 알아야 되죠. 상품을. 상품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품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하는 중에 이렇게 각자를 이렇게 다 소개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소개하는 중에 뉴스킨 네트워크 회사죠.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대표님 여자분인데 한 제품을 들어가지고 오늘 우리한테 제품을 한번 팔아보십시오. 제가 이런 기회를 드렸어요. 제품을 한번 홍보해 보시라고. 혹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뉴스킨 제품을 살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분 정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번 뉴스킨을 어떻게, 제가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강의도 했던 기회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제품을 하나 들고 나가지고 살 빼는 약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요. 제가 중간에, 대표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됐습니다. 이러고 끝내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품에 대한 원료라든지 뭐 이런 것은 다 막 구구절절히 얘기하는데 이 제품으로 인해서 이 살 빼는 약을 먹으면서 살만 빠진다고만 강조하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빠지는지를 듣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품의 가치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보여주든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에 대한 막 홍보를 하느냐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그래도 대표님 됐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 속성, 속성. 아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놓고 예수부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속성, 우리가 뭘 파악을 하고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속성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속성을 연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차질구리한 것을 전달하다가 시간을 높여버리고 고객이 이제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저거 언제 끝나지? 이 물건을 팔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물건을 만드는 거야? 막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일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속성을 연구를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치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잘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전달. 예. 앞에서 그 누스킨 대표님이 그 시간을 줬는데도 제가 5분이라는 기회를 줬는데도 엉뚱한 소리 하는 바람에 저로부터 잘림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을 해서 고객이 바로 저거구나. 그렇지. 이렇게 해서 고객이 구매를 유도해주는 이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의 가치를 파는 부분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서요. 근데 이제 자기 그 제품에 함몰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의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큰 두 번째죠.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주는 거죠. 무엇을 요구하는지. 예, 알아야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이 사업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고객은 항상 새로운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백 목사님, 네. 영업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 경험해 보셨나요? 고객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한다. 저는 아직 영업을 안 해봤습니다. 아니, 우리 백남천 목사님. 고객이요. 예. 새로운 것을 원하는 분도 있지만 자신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그런 상품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죠. 예. 예를 들어서 피부에 주근기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그 주근기는 사실 수술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멜라닌 체에서 침착이기 때문에 이걸 커버를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어요. 제가 취급했는데 예. 그 부분을 터치해 주니까 엄청 많이 팔리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취급했던 제품인데 저희 차가 아주 500만 원짜리 오래된 차고 매일 나와서 고민했는데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이 엔진오일 넣게 되면 매연이 없어진다. 저는 안 믿었거든요. 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제 뭐 카센터 가봐도 그건 아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구입을 해놓고 이제 안 넣었어요. 때가 되어서 넣는데 다음날부터 매연이 감소되면서 매일 매연 나왔던 것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기름값도 한 20% 정도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분이 사더라고요.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딱 찍어줘야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고객은 항상 새로운 제품을 원하지는 않지만 예. 고객이 새로운 제품 원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 시점에 맞춰서 그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공급해주는 회사가 기업이 이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다른 데에 어떤 거 제품을 개발하고 이러는 것에 눈을 열어놓는 것도 좋지만 고객에게 항상 눈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객은 뒷전에 놓고 어떻게든지 신제품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부산에 가서 우리 그 바울 선교회 이사도 하시고 우리 또 대륙복지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어떤 부산에서 그래도 기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분이 저를 만나보기를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저 양반 어디서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봤다고는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한 4년 전에 부산에 와서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아니 CBMC 가가지고 그때 한 250명 모였을 때 그때 강의하신 분 아니냐고 그때 책도 가져오고 그래서 맞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그러더니만 어느 선교 단체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옛날에는 바울 선교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바울 선교 이사도 했는데 모르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때까지 아직 명함을 안 받아가지고 저도 명함을 안 주고 그래도 명함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유실근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또 대륙복지회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팔이 부러졌으면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하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다 붙들어 매고 막 끈으로 이렇게 매고 막 이렇게 당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요즘 그 신발에 보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신발에도. 신발끈 네, 돌려서 신발 이렇게 돌리면 신발끈을 돌려서 쪼는 이렇게 거. 돌리면 이렇게 신발 이렇게 끈이 이렇게 감아지는 거. 근데 네. 거기 가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개발을 해놨어요. 네. 한쪽에는 그 신제품이고 한쪽에는 또 다른 제품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제품들 여기 제품 종류가 엄청 만나게 많더라고요. 이런 제품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쪽에 있는 제품은 고객이 원하지 않아서 생산을 중단한 제품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생산한 중단한 제품들을 전부 다 전혀 진열을 해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생산 판매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까? 뭐라 그러냐면 실패한 제품들이라는 거죠. 실패한 제품들을 전부 다 벽에다 진열을 해놨어요. 엄청나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여기 와서 그 제품을 본다는 거예요. 실패한 제품들을. 예, 실패한 제품들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개발을 할까 말까를 심사숙고를 엄청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물론 뭐 우리 바울 선교나 대륙복지회 이사님이고 제 강의를 뭐 들었다고 막 그래서 존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제가 이제 존경을 표하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CBMC 중앙회 부회장을 이번에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부산 지역 총연합회장도 맡고 CBMC 중앙회장을 맡았는데 자기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이제 사내 교회죠. 사내 교회인데 진짜 자기는 철저하게 직원들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한테 강압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수를 강요하게 되고 이런다고 하면서 진짜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요. 바로 그런 거죠. 그분이야말로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다. 이분이야말로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 진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신 분이네요. 제가 그랬더니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고객은 새로운 제품을 원하면서도 앞에서 얘기했던 가치를 원한다는 거죠. 가치. 새로운 제품도 원하지만 그 새로운 제품이 주는 가치를 원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식당에 많이 가잖아요. 식당에 가면 어떤 식당은 진짜 그 식당에 뭐 자기들이 음식 만드는 기술, 주방장이 잘하는 거,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식당도 많이 있는 반면에요. 고객이 이 음식을 보는 순간 그 음식을 잘 데코레이션해서 고객이 그 시각적인 면을 먼저 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부 다 핸드폰을 가지고 그 음식을 보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이 음식이 차려진 모습이 이 시각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핸드폰을 꺼내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꺼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약간
맛이 없다 할지라도 진짜 시각적으로 잘 세팅이 되어 있으면 찍어가지고 막 홍보를 해준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각적인 것을 보고 나서 고객들이 그런다는 거죠. 아, 잘 먹었다고. 아, 맛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거,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아야 된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아까 우리 모임들 가나안 농군학교 서울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서울 사무실에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 총재님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회의를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가나안 농군학교 잘 아시죠? 가나안 농군학교. 네, 잘합니다. 네. 예, 저도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런데 가나안 농군학교 총재 이제 같이 하는 교회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하늘과 땅이 교회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만나는 교회. 그래서 제가 그 총재님하고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지었냐 그랬더니 이 땅은 가나안 농군학교 그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 하늘, 그래서 땅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게 농협이지. 농업. 가나안 농군학교는 농업을 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만나는 교회다. 이렇게 해서 교회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회 이름을 멋지게 지었다고 제가 이제 칭찬해주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름을 질 때도 질 때 여러분들 그 새들백 교회 잘 아시죠? 네. 이 새들백 교회 이름을 그 목사님 부부가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새들백 교회 이름을 그 새들백 교회 목사님이 새들백이라는 동네에 와서 오랫동안 한 3년 전부터 와가지고 그 시장 조사를 합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교회를 해도 되는지, 어린아이가 몇 명, 학생들이 몇 명, 청년들이 얼마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중년층 시니어들, 그 다음에 다른 교회가 어떻게 돼 있고, 다른 종교는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이 사람 다니는 성향, 이 사람들이 믿음의 상태 이런 것들 전부 다 조사하는 가운데 뭐 동네 사람들의 리서치하는 과정에 교회 이름에 대한 리서치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많은 동네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뭐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회 이름을 뭐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새들백 교회로 하면 나 당신 교회 나가겠습니다. 새들백 교회로 하면 내가 당신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 새들백이라는 동네가 그 동네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도 이제 많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주다. 예. 그러면 전주 지역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뭐 구도 있고 동도 있고 막 이러지만 이 전주 한덩어리 했을 때는 그 이제 전주 교회라고 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전주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니까 그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전주하면 전주교회가 생각하고 전주하면 그 교회 이렇게 이제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된다. 이제 두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품군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제품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개의 제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제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고 제품을 묶어서 제가 이런 플러스에서 다니면서 이제 그 사업을 잘하게끔 강의를 해주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TV에서 파는 생식하고 네트 회사에서 파는 생식하고 틀립니다. 여기는 30가지, 여기는 60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30가지니까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에요.
예. 근데 여기는 60가지니까 18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두 의사 사람들이 계속 싸우고 막 그러고 강의하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식은 뭘로 먹습니까? 그러니까 물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물. 아니 왜 이렇게 팝니까? 생식을 물하고 먹는다고 이렇게 파십니까? 생식하고 두유하고 묶어서 파십시오. 제가 이렇거든요. 이게 제품군이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맞잖아요. 이게 생식하고 두유하고 묶어서 팔면 이게 음식의 조화가 맞잖아요. 이게 음식의 조화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득시키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제품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자, 여러분, 애플 아시죠? 네. 애플은 전부 다 I가 들어갑니다. 아이패드, 아이폰, 그렇죠? 아이패드, 전부 아이맥, 전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의 제품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사는 사람이 아이패드를 사고 아이폰을 사고 전부 연관되어서 사는 거죠. 이 제품군으로 아예 그 한 세트 마냥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제 이런 거고요. 자, 삼성은 보면 갤럭시 시리즈로 나가죠. 이렇게. 이게 제품군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폰하고 시계하고 이렇게 전부 다 묶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품을 군으로, 그룹으로 묶어서 판매를 이제 시도하는 거죠. 하나의 제품을 파는 것보다 이 두 개에 묶어서, 세 개에 묶어서 제품군으로 팔을 때 이게 사업에 영향이 커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품군을 알릴 것인가, 이제 이런 건데요. 마찬가지인데 이 제품군을 알리기 위해서도 제품군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제품군에 서로 연관성이죠. 연관성. 잘 본인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이해를 해서 이 제품의 연관성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얘기해 드렸죠. 이 속성을 강조하면 되는 겁니다. 속성을 강조. 이 음식을 먹으면 이 짜장면을 먹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짜장면 먹으면요 온몸에 다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짜장면을 먹으면요 뭐 위에 좋다든지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연관성을 잘 이해하고 그 속성을 강조해서 제품이 낱개로 팔리는 것이 한 개씩 이렇게 팔리는 것이 아니라 낱개로 파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팔리게끔 해주는 거죠. 그룹으로. 그러면 회사에 제품이 연관성이 있기에 그 제품이 끝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구매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나만의 사업의 특징을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나만의 사업의 특징. 우리 목사님들 그 식당에 가면 무한리필 아시나요? 네. 이 무한리필 식당을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이광 목사님. 남는 게 있는가? 남는 게 있는가? 남는 게 있는가? 또요? 그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종원 목사님. 예, 무한리필 식당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무한리필 하면은 좀 특색이 없다. 특색이 없다. 특색이 없고 그냥 양으로 승부 거는 그런 가게다. 그런 생각. 양으로 승부한다. 그 다음에 오수천 목사님. 뭐 아무래도 저렴하게 공급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렴한 것 같습니다. 공급한다. 그 다음에 우리 김석준 목사님. 가볼 만한 장소가 아니다.
실제로 안 갑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네. 무한리필은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맛이 없다. 네, 맛이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자, 느껴요. 그다음에 우리 노상춘 목사님.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깊은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깊은 맛. 예. 자, 우리 김상선 목사님, 무한리필 가보셨어요? 무한리필을 많이 가는데요. 예. 아마 무한리필은 그 자기만의 그 아이콘, 그러니까 그 특징적인 그 식당이잖아요. 예. 그 음식이 어떤 특징이 없기 때문에 예. 경쟁력에서 나중에 좀 밀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쟁력에서.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 백남천 목사님. 네, 무한리필 집에 가봤는데요. 네. 손에 많이 갔는데, 저처럼 배가 큰 사람들이 가면은 손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몇 분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네.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한 가지 잘하는 곳 가는 게 낫겠다. 맛에서 그렇죠.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무한리필 뭐 무슨 유명한 연예인도 뭐 하고 무한리필 시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무한리필 특별히 소고기 고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리필 이런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한 대로 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근데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다시 가기 꺼려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이 나만의 사업의 특징이 없다는 거죠. 이게 특징이. 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진짜 60년 된 전통 한정식 식당입니다. 이런 거라든지 진짜 우리는 뭐 양평 무슨 뭐 순댓국이면 뭐 전통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식당이 많이 있는데 특징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한리필 식당은 특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특징이라는 게 방금 얘기했더니 많이 먹으라는 거. 소고기도 그렇고 뭐 돼지고기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많이 먹으라 그러는데 과연 저 사람들이 진짜 1급 소고기를 줄까? 그렇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그 특징이 없는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마스크도 엄청나게 많죠. 예. 마스크도 많이 이제 갖다 주고 뭐 전해주고도 이제 이러는데 마스크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마스크도 보면 특징이 없죠. 예. 근데 뭐 한 개 가지고 100회를 쓰고 뭐 이런 마스크들이 이제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뭐 이제 달라붙지 않고 아무리 땀이 나도 땀이 차지 않고 그다음에 뭐 달라붙지 않고 그다음에 온갖 세균을 뭐 막아주고 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앞에서 얘기해서는 사업의 나만의 특징을 가져라. 그 특징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죠. 특징을 이게 이거 특징을 강조한다는 거. 이게 여기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차별화된 제품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7가지 방법 중에 진짜 나만의 사업의 특징을 가지지 않으면 지금은 생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없다는 거. 자, 그러면 나만의 차별화된 제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만의 차별을 하려면 상대방의 제품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제품을 연구를 해서 이 제품을 연구한 제품을 모방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고객이 저 제품은 진짜 특이하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업종에 있어 음식이 됐든 옷이 됐든 뭐 전자제품이 됐든 모든 업종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에 나만의 사업의 특징이 없으면 진짜 성공하기 힘듭니다. 이게 자 오늘
그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장로님이 있는데 한국의 태권도의 1인자 알아요? 1인자. 예, 태권도에. 예.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이 태권도 시합을 주일, 일요일 했답니다. 이게 주일날, 일요일날 태권도 승사 시험을. 예, 그런데 이 자기 교회에 있는 이 장로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토요일로 바꿨대요. 토요일로. 예. 그리고 태권도 협회 회장도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러고 아프가니스탄 선수가 이번에 태권도 선수로 나왔답니다. 아프가니스탄 지금 문 닫았잖아요. 이번에 탈레반 때문에.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선수가 이 장로님이 태권도 코치를 보내서 선교사로 보내서 태권도를 가르쳤는데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네요. 네, 맞아요. 예, 금메달을 땄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금메달을 타고 그 선교사님은 빠져나왔답니다. 빠져나왔는데 그 금메달 탄 아이들이 이제 그리 찾는데 굉장히 그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자기 그 장로님 자랑을 막 저한테 식사하면서 한참 하더라고요. 하면서 뭐 대부분 태권도 하시는 분들 뭐 나라마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 이 장로님만큼은 하면서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일에 승단 심서 보는 것을 아무도 못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나서서 승단 심사를 일요일에 하는 것을 토요일로 바꿔놨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대단하신 큰일을 하셨다고 장로님이 큰일을 하셨다고. 자, 바로 이겁니다. 내 사업의 특징, 그 장로님이 가지고 있던 그 특징성, 그 일요일에 승단 심서 보는 것을 토요일로 바꾸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주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뭐 이런 거, 우간다에 가서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뭐 계속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 성공의 룰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시류에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보고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는 자, 고객 한 장에 넘기면 고객이 느끼고 평가라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고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느끼고 그다음에 평가가 나옵니다. 자, 고객은 뭐 많이 이제 아시죠? 고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예. 근데 이 사장들은 사장이죠, 사장. 오늘도 사장님들 보면서 진짜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구나 제가 그런데요. 사장님들이 늘 자기 착각에 빠져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고객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뭐 사면 사는 거지 뭐 이런 거고요. 고객에 대해서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객에 대해서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하는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객이 뭔데 지가 뭔데 내 제품을 평가해 뭐 이런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객에 대해서 알고 고객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고객이 내 제품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판단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사업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고객을 두려워하는 사람. 고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고객의 가치를 위해서 고객이 내 기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고객이 내 제품을 만지고 느끼고 할 때, 아, 이 회사의 제품만큼은 신뢰해도 되겠다. 신뢰해도 되겠다. 이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고객으로부터 평가를 받게끔 이제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 오늘도 거기 가보니까 늦게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늦게 오시는 분이 미안해서 그랬는지 비타 500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주더라고요. 비타 500 아시죠? 비타 500. 그래서 왜 비타 500을 사왔냐고 그러니까, 아, 비타 500 다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비타 500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늦게 왔으면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제품들은 이미 그냥 고르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구나. 이렇게 그런 제품들이 손에 잡히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고객이 느끼고 평가하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손끝으로 느끼는 맛을 고객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제 뭐 올림픽도 끝났지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항상 지루한 시합은 어떨까요? 지루한 시합은 지루하죠? 예. 항상 지루한 시합은 매가리 없이 이게 공을 차고 매가리 없이 야구를 하고 매가리 없이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운동을 보면 아이고 저것도 그거를 보면서 거기 있는 감독보다 더 역량이 든 감독이 막 생기죠. 감독이 되죠. 감독이 그런 경우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루한 시합은 항상 지루한 거죠. 근데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이보리 비누 아세요? 옛날에 나왔었어요. 예, 옛날에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아이보리 주세 그러잖아요. 아이보리가 그거거든요. 당신의 피부를 순백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요 구 하나로 아주 몇십 년이 됐는데도 아이보리가 고객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순백하게 해주겠다는 이 표현 하나로. 근데 비누 달라고 안 한다는 거죠. 비누 달라. 아이보리 비누 주세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아이보리 주세요. 아이보리 주세요. 아이보리 주세요. 아이보리 주세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보리는 지루한 시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선택받는 시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의 여부는 선택의 여부죠. 고객으로부터 선택받는 제품 기업은 결단코 지루한 시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 라인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과감하게.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선택받는 제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승부를 이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안 될 때는 제품이 됐던 사업이 안 될 때는 잠시 아까 그 장로님 얘기했듯이 잠시 멈추는 게 좋습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들 그 교회나 주변에 안 되는 사업을 대고 끙끙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끙끙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뭐 교회에 가서 뭐 성도들한테 뭐 들려오는 소야 이 사람은 이 성도한테도 돈 빌려가고 저 성도한테도 빌려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사업을 멈추게끔 해야 됩니다. 멈추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가족도 피하지 않고 직원들에게도 피해서 고객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의지의 사나이가 들려고 합니다. 의지의 사나이가 들려고 어떻게든지 죽은 사업을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본인 스스로는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루한 시합을 계속하고 있을 때는 잠깐 쉬게끔 멈추게끔 해주는 것이 고객이 느끼고 평가하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루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좀 멈추세요. 좀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비즈니스는 물론 배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배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알지 못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기 경험적인 요소, 들은 요소, 주변으로부터 본 요소, 본 거죠. 본 요소.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네.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사업은 과학이다. 자, 우리 백남춘 목사님 사업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사업은 과학이다. 처음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부딪히는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봤죠. 이제 사업은 과학이다. 저는 자 목회도 과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권의 성경을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연구하고 뭐 이러한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을 무시를 하면 교회가 됐든 우리가 선교가 됐든 사업이 됐든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죠? 오기. 오기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죽기 살자로 사업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랬거든요. 사업을 죽으라고 하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사업을 오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멈추게 해야 됩니다. 사업을 죽을 각오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몸이 절단이 나든지 마음이 절단이 나든지 그 육신이 절단이 나든지 절단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시거든 좀 제발 좀 멈추라고 스톱하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절대 못 멈춥니다. 자, 그 다음에 오감의 하나를 더하는 오감 마케팅입니다. 오감 마케팅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감 마케팅. 자, 센시티비티 마케팅인데요. 오감 마케팅을 위드어 휴먼 터치. 오감 마케팅은 이 터치인데요. 자, 오감 마케팅. 자, 이 그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그림이신가요? 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래요? 천지창조 그림 같으십니까? 네, 비슷하게 닮은데요. 자, 우리 이광희 목사님은 천지창조의 그림인데 여기서 무엇을 느꼈나요? 손가락이 좀 다른데요. 그렇게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세밀하게.
자, 여기 그림을 보시고 무엇을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 두 손가락 사이에서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감이 목사님들이 어떤 정도의 오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찰을 하시고 자, 이 두 손가락이 어떤 상태의 손가락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이쪽 손가락 이렇게 보면 상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손가락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것 같고 또 이쪽 손가락은 이런데 여기 상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도 이쪽 손가락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 다 보셨나요? 자, 준비가 되셨나요? 자, 우리 백난천 목사님부터 한번 꼭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손가락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감성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에 있는 손가락은 지금 세 손가락이 죽어가는 손가락 같이 보여요. 죽어가는 손가락처럼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다섯 손가락은 상처가 있는데 그 죽어가는 손가락을 살려보려고 터치를 해주는. 네. 그리고 좌측에 죽어가는 손가락도 한번 살아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살리고 살아보려는. 그러네요, 진짜. 바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 사람의 제가 오늘도 이걸 보면서 전부 다 발표를 시켰는데 전부 다 의견이 틀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느끼는 감성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상성 목사님. 저도 제가 그냥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보기에는요. 그 한쪽 손은 세 개를 숨긴 거고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고 이쪽 하나도 거꾸로 이렇게 숨겼네요. 그것만 느껴지네요. 제가 감성이 너무 약한가. 서로의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약한 손들이 만나서 온전케 되는 건지 또 그런 마음도 있네요. 전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또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노상춘 목사님. 네, 왼쪽에 있는 손은 뭔가 이렇게 만져주기를 원하는. 네, 그리고 네, 오른쪽에는 네, 이렇게 만지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백열한 목사님. 왠지 그냥 죽어가는 손 같아요. 병든 손. 두 손 다요? 이제 한쪽은 그렇고 한쪽은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해갖고 뭐 굳은 살이 박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러네요. 또 수고를 많이 한. 그 다음에 우리 김성춘 목사님. 네. 제가 볼 때는 왼쪽은 황인정의 손 같고 오른쪽은 백인정의 손. 이제 인종까지 나왔습니다. 황인정의 손. 그 다음에 오수천 목사님. 저도 왼쪽은 병든 손. 좀 오른손이 그 병든 손을 지적하면서 치유의 그런 손길이 다가가는 그러한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종원 목사님. 예, 저는 뭐 병든 손 그런 것보다도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이렇게 접촉하려고 하는 손가락 끝을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뭔가 마음을 맞추고 새로운 무엇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보이네요. 또 그 다음에 우리 희광희 목사님. 네, 그 왼쪽 손은 그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시작하는 그런 손 같고, 오른손은 힘이 있고 뭔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손 같아요.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게 뭐 한번 덤벼보자 이런 던져보자. 예, 그래요. 뭐 이제 모두의 이제 각자의 본 느낌, 감성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는 다 맞습니다. 뭐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없고,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두 사람이 서로 연결성, 초연결성을 가지고 손가락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그런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늘 하면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거 감성을 공부하면서 셀린 디온의 더 파워 오브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케아 일불 쇼핑 홀은 혹시 이케아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이 가방도 아시겠네요? 못 봤습니다. 이 가방 보신 분 계신가요? 전혀 이케아를 안 가시니까, 물건을 사러 안 가시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건 비닐류 가방입니다. 비닐류 가방. 이케아에 가면 그냥 1,000원 내, 1,000원, 1,200원이에요. 주머니 여기 온갖 엄청난 물건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냥 플라스틱, 비닐이에요, 비닐로. 근데 엄청 큽니다, 이게. 근데 요것을 1불짜리 이것을 보고요. 요것을 보고 어떤 회사, 발렌시아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똑같죠? 그렇죠? 땡김새는 비슷한데요. 네,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똑같아요. 단지 앞에 것은 비닐이고 발렌시아가 만든 것은 이거 200만 원짜리입니다. 가죽이네. 가죽이에요. 자,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보여주냐면, 자, 이거나 뭔 차이가 있겠냐 이 말이죠. 이건 1불짜리고 이건 2,000불짜리인데, 이렇게 이 발렌시아 이 회사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모방하는데 천재인 회사입니다. 천재인 회사예요.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글로벌 브랜드 회사인데요. 이렇게 이러한 1불짜리 제품을 카피를 해가지고 2,000불짜리, 이게 또 검정도 있어요. 검정은 3,500불입니다. 350만 원. 자,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고객의 감정을 건드려서 구매하게끔 이렇게 하는 천재적인 회사예요. 이 감성 마케팅의 천재적인 회사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이거 이제 뭐 다 아는 거니까. 자, 한번 또 자, 맥도날드의 이 의자를 혹시 아시나요? 처음 봤습니다. 있으신가요? 맥도날드의 상징이 이 의자입니다. 자, 지난번에 맥도날드 얘기 많이 해줬죠. 이 사람이 맥도날드 형제가 하는 맥도날드를 인수를 해서 오늘 맥도날드를 만든 레리 클룩이라는 사람입니다. 레리 클룩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1954년도에 이 레이 클룩을 방문을 해서 57년도에 제 나이,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인데요. 태어날 때 이 57년도에 맥도날드를 체인점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자, 지금 맥도날드를 하루에 햄버거가 1억 개 팔립니다. 1억 개.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잘 나가는 회사. 이 의자를 보시면 무엇이 생각나시는가요? 우리 이광희 목사님? 느끼는 거 그대로. 좀 완벽하지 않는데요. 네? 완벽하지 않다고. 완벽하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 최종원 목사님? 부러질 것 같은데. 네. 최종원 목사님? 뭐 뒤에 기대는 것도 없고 우선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야 될 그런 의자 같습니다. 자, 오수천 목사님. 근데 안정감이 있네요. 세 군데를 딱 대가지고 잠깐 앉았다가 일었을 때는 네. 편리하다. 네. 김석준 목사님. 저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부러질까 봐. 네, 불안하다. 그다음에 우리 백예란 목사님. 빨리 먹고 나가야 될 의자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제가 지금 막 해야 할 얘기를 다 해버렸네 그럼. 자, 그다음에 우리 노상춘 목사님 느끼는 대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네. 옮기기가 쉽다. 옮기기가 쉽다. 그다음에 김상성 목사님. 약간 햄버거 닮았네요. 그다음에 백남춘 목사님. 좁은 공간에서도 네. 필요한 의자가 보여요. 예, 그쵸, 의자죠. 자, 이 의자는 불편함의 상징입니다. 불편함, 아까 우리 백예란 목사님 얘기했죠. 불편함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의자가 맥도날드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이 소비자의 회전율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하면 눈치채셨죠? 네. 이 의자는 불편함의 상징입니다. 이 다리가 소비자들이 햄버거를 시켜놓고 넘어지기도 하고 의자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빨리 나가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죠. 예. 그래서 이 세발 의자를 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회전율이 빠르니까 많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죠. 나갔다 들렁 이 주기가 빠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1시간, 2시간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게 영업이 되겠는가? 근데 이 의자를 놓고 고객들이 이럽니다. 고객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이 의자 조심해. 다리 부러질 수 있어. 조심해, 넘어질 수 있어. 내리 크룩 회장이 죽은 뒤에 회사의 임원들이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기울이기. 고객들이 앉아서 야, 조심해. 너 큰일 나. 이거 의자 다리 부러지면 이렇게 되면 변상해야 돼. 물어줘야 돼. 네, 물어줘야 돼. 아니면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내리 클룩 이후의 회사의 이사들이 이걸 싹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어떤 의자로 바꾸었을까요? 철제 의자. 편한 의자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러니까 오래 앉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메 여기가 천국이네. 어메 여기가 천국이네. 예? 그러니까 햄버거 하나 먹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밥 먹는 것도 아닌데. 햄버거 하나 먹는데 사실 1분, 2분밖에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의자로 바꿔놓으니까 어메 여기가 천국이네 해가지고 햄버거 하나를 1시간도 먹고 있고 2시간도 먹고 있고. 자, 그러면 당장 회사에 오는 것이 리스크가 뭘까요? 매출 오르지 않죠. 매출이 없지.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매출이. 네. 그래서 때로는 고객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회사의 생존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회사의 생존율을. 자, 여러분 공장형 커피숍에 가보셨나요? 공장형 커피숍. 굉장히 막 큰 커피숍에 가보셨나요? 오늘 스타벅스에 어느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서 네. 보니까요,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차를 탄 상태에서 네. 입구에서 주문하고 예, 그렇죠. 돌면서 네. 그 커피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예, 요즘 이제 스타벅스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스타벅스에도 큰 스타벅스나 이 커피 공장형 커피숍에 가면 한번 가보십시오. 테이블이 지멋대로입니다. 테이블이 지멋대로예요. 그리고 의자도 지멋대로입니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불편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어느 정도 앉았다가 빨리 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 커피숍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식을 때까지의 시간 30분입니다. 30분. 30분 얘기하시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커피숍 의자가 아주 좋은 데 많죠. 막 예. 이런 데 가보면 오히려 손님이 없는 것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요. 자, 이 그림은 뭘까요? 자, 우리 이광희 목사님부터 한번.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여자가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남자가 공손하게 받는 그 하와가 주는 것 같아요. 저기 사과. 바로 그 그림이에요. 예. 선악과. 예. 하와가 남편에게 한 모금 먹고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자,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 남자가 굉장히 설득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설득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설득이 안 돼 있으면 이 남자가 어떻게 서 있겠어요? 이렇게 서 있었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왜 그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미 설득이 됐죠. 허리가 숙이고 이게 두 손으로 이렇게 받고 있죠. 자, 그림을 좀 정확하게 보세요. 공손한 자세인데요. 이 남자가 아주 공손한 자세죠. 네. 이미 설득이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이미 설득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러냐고 나도 한 모금 베어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미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오감을 통해서 설득 끝난 거예요. 이미 사과를 먹겠다고 결정을 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 오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영어 학원의 문구입니다. 어제 대전에 계신 어떤 통합적 선교사님인데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했더니 선교사님인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민하지 말고 박 선교사 고민하지 말고 그 영어 학원을 한대요. 필리핀에서. 근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안 되는데 영어 학원이 어려워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기독신문이라든지 뭐 크리스찬 투데이라든지 뭐 일반 신문에도 광고를 많이 했는데 한 명도 전화 온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광고를 하셨나 했더니 이렇게 저한테 들려줬어요. 영어를 완벽하게 해주는 학원.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어를 완벽하게 해주는 학원 가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시간 내셔서 제 사무실을 찾아오십시오 하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면 드리려고. 아이들의 마음을 춤추게 하는 영어 퍼포먼스. 아이들의 마음을 춤추게 하는 영어 퍼포먼스 하고 영어를 완벽하게 해주는 학원하고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이거 제가 즉흥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을 춤추게 하는 영어 퍼포먼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도 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카피라이트로 만들어서 복음을 제시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보다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또 하나 있습니다. 야, 영어 학원 안 가? 그러면 아이들이 막 짜증을 내죠. 억지로 가야 되니까. 예. 영어가 공부가 아닌 아이들의 마음에 행복을 남겨주는 퍼포먼스를 체험하게 하라. 제가 어제 이제 이 구상을 해놨어요. 지금 목이 이제 다음 주에 온다 그러는데. 예. 자, 영어가 아이들이 막 공부하면 지절이 나니까 이게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하나의 아이들의 마음에 행복을 남겨주는 그 학원.
공부 자체가 하나의 퍼포먼스를 체험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감성 마케팅은 사람의 고객의 마음을 터치시켜줘서 고객이 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일컬어서 쉬운 말로 하면 감성 마케팅입니다. 그 사람들의 감성의 샘을 자극을 해서, 자, 우리가 옹달샘 아시죠? 옹달샘은 파내고 있으면 또 물이 나오고 파내고 있으면 물이 나옵니다. 근데 옹달샘은 파내면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옹달샘 옆에 우물을 파보십시오. 우물을 파면 어떻게 되는가? 옹달샘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나오죠. 강원도에 가면 유명한 약수 아시죠? 약수 있는 거. 오색약수. 오색약수 다 아시죠? 가보셨죠? 예.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오색약수터에 물이 안 나와서 오색약수터를 폐쇄를 한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오색약수터에 가서 그것을 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그 강원도에 설악산 왔네 이랬는데 오색약수터가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원도에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옆에 있는 호텔이 우물을 판 거예요. 우물을. 지하수를 판 겁니다. 지하수를 파서 물을 다 끌어올리니까 그 오색약수에 있는 물이 글로 다 옮겨간 거죠. 예.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사람의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터치를 잘못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람의 감정을 잘 터치를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 엄청난 성장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의 감성을 잘 통제하는 회사, 컨트롤 하는 회사는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기업.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아이보리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순수함으로 당신의 피부를 젊게 하는데 이런 고를 가지고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저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감에 하나를 더하는 오감 마케팅, 감성 마케팅.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터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성도들의 이 감성까지도 터치해 줄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다음 맥도날드는 아까 이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좀 빼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공은 모방에서부터 이제 이카의 제품을 카피하라.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이 가방을 보여준 겁니다. 예. 자, 이 가방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제품만을 카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성공은 모방에서부터 이케 제품을 카피하라.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요. 그 회사의 상대방의 제품을 카피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팔으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사업의 핵심, 핵심을 파악해서 그 핵심에 나의 것을 집어넣어서 나의 휘발유를 집어넣어서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차별화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 성공은 모방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답을 이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는 우리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를 하지만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을 사지 않고 무엇을 살까요? 제품을 사지만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제품을 돈 주고 사지요.
근데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길래 엄청난 돈을 줄까요? 만족. 네, 또요? 제품의 가치. 그 네. 제품이 행복. 가지고 있는 가치. 또요? 행복이요. 네. 그렇지. 여러 가지 뭐 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 요즘 고객들은 제품을 사지 않고 브랜드를 산다. 제품을 사지 않고 브랜드를 산다는 것이죠. 제품을 사지 않고 브랜드를 산다. 자, 이 말을 우리의 목회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영역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품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전 세계 얘기했죠. 전 세계 명품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한국이라고요. 한국이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명품은 하나씩은 다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란 듯이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죠. 오늘 굶어 죽어도 오늘 주머니에 카드가 다 메말라 가도 명품은 삽니다. 왜 그럴까요? 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제품을 사지 않고 브랜드를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제품을 파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품을 파는데.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는 우리의 소비자들과 우리의 고객들은 제품을 사려고 하지 않고 브랜드를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설교에도 적용해 보려고 그러고 목회에도 적용해 보려고 하고 선교에도 적용해 보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 자체, 우리 기업인들이 이런 말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콩나물 얘기했습니다. 콩나물 얘기했잖아요. 검정 봉투에 담아주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곳에 콩나물을 담아줄 때 더 많은 매출이 오른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물건을 사지 않고 브랜드를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각색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단어로 각색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업에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자, 오늘 성도들이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7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팬데믹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지키지 못하면 그 영역에서 지는 것입니다. 영역에서 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한국의 식당이 250만 개가 있다고. 근데 이 식당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지금 식당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팬데믹이 뭐 1년이나 2년 지난 뒤에 끝나면 실제로 식당은 지금 나오는 데이터에 의하면 한 150만 개 정도가 생존 가능할 거라고 그래요. 그럼 100만 개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식당이. 자, 그러면 앞으로 한 150만 개의 식당이 생존할 수 있다면, 우리 교인들의 식당이 생존할 수 있다면, 1년 뒤나 2년 뒤에 생존할 수 있다면, 현재 그 식당이 매출이 100만 원이면 300만 원 매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되시죠? 지금 식당 한 명당 사람이 15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개가 줄어들면 150명이 아니라 300명이 된다는 거죠. 300명이. 그러면 현재 매출이 2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식당도 인건비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 인건비만큼 또 돈을 더 버는 거죠. 왜? 많은 식당이 문을 닫아가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이 사업은
끝없는 경쟁이기 때문에요.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영역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 살아남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 병행에 와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4강 성도들이 사업할 때 알아야 7가지 방법들을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하셔서 우리 사업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뭐 팬데믹이기 때문에 뭐 신방 가고 만나고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카톡방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성도들이 사업할 때 내가 보니까 이런 7가지 중요한 것을 알면은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진짜 우리 사업하는 시는 성도님들 진짜 상품을 팔려고 죽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브랜드를 파십시오. 브랜드를 파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줄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들한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언제 이런 걸 배웠지? 어떻게 이렇게 알고 계시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감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감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 그렇게 7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한번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러한 것을 대화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14강 성도들이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7가지 방법, 제품을 팔지 말고 물건을 팔지 말고 브랜드를 파는 이러한 역량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워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업을 권면하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